안녕하세요, 이상한놈입니다. 지난 7월 말에 지구가 종말할 뻔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천문학자님들이 소행성 크기가 50m에서 130m로 추정되는 바위 덩어리가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나가기 2시간 전에 발견을 해서 과학자들이 대처할 수도 없었고 속수무책 가운데 발만 동동 구르면서 제발 비껴가기만을 아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이 코 골면서 열심히 자는 동안에 지구에 대재앙이 있을 뻔했다고 천문학자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또 영화를 찍어대고 있는데요. 뉴스건 소셜미디어건 이런 SF 영화를 진짜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까딱하면은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가 가루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SF 재난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흥행에 성공한 SF 대작이 있습니다. 재난 영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딥 임팩트라는 영화인데요. 하늘에서 소행성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재난 영화예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소행성이 충돌하면 죽는구나 하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은 이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심어주면서 쇠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일시에 멸망을 했다고 떠들면서 그 이유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공룡들이 일시에 모두 멸망을 했다고 이렇게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지어서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미친놈들이 10년 전 물건도 측정 못하는 엉터리 탄소 연대 측정으로 100년도 아니고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살고 있었고 소행성 때문에 멸종했다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런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조상은 원숭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면은 이런 헛소리 절대 믿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구를 살짝 비켜 지나갔다는 소행성 이름이 2019 OK라고 하는데요. OK라는 단어가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OK 하면은 손가락 모양이 생각이 나고 이 OK는 666 마크를 달고 왔다가 다행히도 지구에서 7만 킬로 정도 비켜서 지나갔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거짓말이고 SF 공상과학 소설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사에서는 태양계에 존재하는 소행성들 모두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모두 관찰하고 그 궤도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다고 썰을 풀고 있는데요. 이번 2019 OK는 관측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소행성이 쑥 나타나가지고 2시간 전에 지구를 향해 오는 소행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소행성 OK가 여기서 날라와서요. 이렇게 쭉 지구로 가까이 옵니다. 이 부분에서 충돌할 뻔했고 7만 킬로 비켜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OK라는 행성을 2시간 전에 발견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도 없었고 그냥 요행으로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요행으로 아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궤도를 이 사람들이 내놓았는데요. 이 OK라는 소행성이 태양을 놓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헨리 해성처럼 헨리 해성은 태양계 밖에서 어디서 휙 날아와서 76년 만에 태양을 경유해서 다시 또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다시 76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헨리 해성이 어디서 날아와서 태양에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날아오다가 중력에 감겨서 다시 리턴을 해가지고 또 날아갔다고 했는데요. 이 천문학자들이 2시간 전에 발견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궤도를 벌써 이렇게 쫙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관찰하지 못했다는 거죠? 궤도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양을 놓고 이렇게 또 중력에 잡아당겨가지고 회전을 한 다음에 또 어디로 날아가고 또 어디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올지를 이렇게 궤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헨리 해성도 비슷하게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자, 이게 만약에 헨리 해성이라고 하면은 날라와가지고 태양에 감겨가지고 꼬리도 그것도 길게 늘어뜨리면서요. 감겨가지고
다시 먼 데로 날아가야 되는데 얘는 태양의 중력에 감겨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다시 중력에 다시 감겨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혜성은 날아가 버리고 이 소행성은 감겨가지고 다시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걸 쥐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OK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가 있으니까는 이 데이터로 해서 보면은요. 지금 OK 혜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8월 12일 기점으로 OK 혜성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차를 하고 17일 만에 지금 이만큼 날아간 겁니다. 이 교차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7월 25일이에요. 7월 25일쯤에 이렇게 7만 킬로 거리를 두고 여기서 교차를 했는데요. 지들 말대로라면은 이 OK 소행성은 현재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갔는데 벌써 이 애들은 궤도를 쫙 그려가지고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태양계 전체에 있는 소행성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나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궤도까지 그려놓고 지금 여기에 있다 위치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것을 또 관측해 가지고 또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이 지나가는 얘 사진을 하나 못 찍냐는 거죠. 나사에서 내놓은 흐릿한 사진 한 장밖에 없는데요. 지구를 위협한 소행성인데 영상으로 리얼하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영상도 없고요. 허접한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OK 소행성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이제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말로 그냥 휙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첨단 과학이라고 하면서 지구 바로 옆에까지 와 있는 소행성을 못 찾았다,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을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소행성의 허구를 완전히 뽀개드리겠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많이 부딪혔을까요? 아니면 달에 더 많이 부딪혔을까요? 달은 이거 뭐 완전 벌집입니다. 벌집.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들이 모조리 다 달에 가서 부딪힌 듯이 달이 무슨 골키퍼도 아니고요. 뭐 김병지가 울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잘 막아줬습니다. 달이 지구로 오는 소행성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지구에 별 피해가 없었고 달만 벌집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달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리 날아가도 저리 날아가도 소행성이 날라와가지고 달에 부딪혀가지고 달 앞면, 뒷면, 옆면, 공 전체를 완전히 벌집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구의 4분의 1 크기인 달이 저 정도라고 하면은 지구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 벌집인 것이 보이는데 달에서 지구를 보면은 왜 지구는 아주 매끈한 구슬로 보이는 걸까요? 달이 지구를 한쪽 면만 보여주면서 회전하고 있는데 왜 사방팔방 벌집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소행성이 태양 쪽에서도 날아오고 사방팔방에서 막 날아온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구덩이를 만들 정도의 소행성이라면은 그 구멍 중앙에 부딪혔던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을 아무리 봐도 구덩이는 엄청나게 큰데 그 중앙에 그 구덩이를 만든 장본인 돌 덩어리는 없었어요. 뭐 간혹 뭐 약간 뭐 중앙에 볼록 올라온 거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소행성이 부딪혀 가지고 만들었다는 구덩이에 돌이 없어요. 엄청나게 큰 구덩이에 걸맞는 아주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구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큰 구덩이인데 당연히 크든 작든 그 중심에 엄청난 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모수는 더 있습니다. 소행성이 날아가서 달에 구덩이를 팠는데요. 달에 어떤 구덩이를 봐도 다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직각으로 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달 어디를 봐도 소행성이 대각으로 떨어져 가지고 타원형을 그리고 있는 원이 하나도 없어요. 대각으로 떨어진 크레이터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달에 떨어지는 모든 소행성들이 어떻게 달 표면과 직각을 이루면서 수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보 아니시잖아요.
논리가 있다면은 달에 분명히 대각으로 타원을 그리면서 떨어진 소행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기가 큰 구덩이를 만들었는데 이런 큰 크레터가 깊이가 거의 일정해요. 큰 구덩이나 작은 구덩이나 그 깊이가 어떻게 일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원 지름에 비해서 깊이는 너무너무 얕았어요. 지름이 큰 구덩이나 작은 구덩이나 깊이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소행성 충돌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다른 행성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 안에 떠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특수한 조명일 뿐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소행성이 떨어진 크레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분화구가 생긴 거라고 구라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그냥 평범한 싱크홀이나 또는 채석장이에요. 아니면 옛날에 화산이었거나 단 한 개의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크레이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크레이터를 봐도 역시나 그렇게 큰 원을 만든 운석 돌 조각이 없어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빠른 속도로 떨어졌으면은 아주 깊은 홈을 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넓은 구덩이를 팠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아주 큰 운석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세요. 운석 크레이터 어떤 것을 찾아봐도 운석이 없어요. 깊이도 굉장히 얕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운석이 어떻게 수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대각으로 떨어져 가지고 옆으로 타원형으로 깊게 파져 있는 그런 크레이터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단 한 개도 없잖아요. 운석이 모조리 직각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거냐고요. 운석이 돌이라는 거 모두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을 합니까? 돌덩어리가 대기권과 부딪혀가지고 부서집니까? 아니면 불이 붙습니까? 뭐 돌덩어리가 나무입니까? 불 붙게요? 공기 마찰 때문에 발열을 할 수 있겠지만은 공기 마찰도 지상 3, 40km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없어요. 마찰할 그 무엇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덩어리가, 어떻게 1m도 안 되는 작은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폭발을 해가지고 한낮에도 하늘이 번쩍번쩍거린다니까? 돌덩어리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뿐만 아니라 나사가 쌓아 올린 우주선이 185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85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소음이에요. 아주 멀리서도 그 불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2013년에 러시아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요. 운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의 데시벨이 220데시벨이었습니다. 나사가 쌓아올린 우주선의 소음보다도 더 큰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1m짜리 돌덩어리 하나 작은 게 떨어졌는데 공중에서 굉음을 내면서 폭발을 하고 하늘이 번쩍번쩍거리고 1000명 이상이 다치고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다 작살나버리고 고작 1m짜리 돌덩어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20데시벨의 소리를 내면서 하늘에서 번쩍번쩍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돌덩어리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 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그런 별들이 아니에요. 지구보다 1000만 배 크고 뭐 이런 별이 아니고요. 별은 하늘에, 별은 지상 5000km, 6000, 7000km 사이에 달려있는 조명입니다. 크기도 천차만별이지만은 작은 것부터 몇십 미터짜리 별들도 있고요. 이 별들은 완벽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가스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수명을 다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산소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지상 20km, 30km 지역까지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그 별 속에 들어있는 가스와 공기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밀도 폭발을 하는 겁니다. 가벼운 기체와 무거운 기체가 만나면은 폭발하는 원리가 바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서 일으키는 폭발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220데시벨이라는 엄청난 굉음을 낸 것이고 그 충격파로 1000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2013년에 떨어진 별이고요. 또 최근에도 또 별이 또 떨어졌어요. 2019년 4월 6일 날 이것도 러시아에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별은 작은 별이어서 폭발도 아주 작았고 반짝거리는 것도 잠깐 반짝거리고 사라졌습니다. 이것 역시 러시아에서는 운석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믿을 걸 믿어야죠. 돌덩어리가 어떻게 빛을 번쩍번쩍거리면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방송이 말하면은 무조건 믿어버리는데 뉴스를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뉴스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언론이에요. 그래서 언론은 조작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속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곧 죽어도 이건 운석이야, 이건 돌덩어리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이 대기권에 부딪혀 가지고 폭발을 하고 웬만한 작은 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 큰 돌은 반감되어서 검게 타서 땅에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고 현대 과학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대기권이 도대체 얼마나 단단한 겁니까? 작은 돌들은 대기권에 부딪혀 가지고 가루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다면은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귀한 캡슐을 타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귀한 캡슐은 멀쩡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떨어지는 속도도 1초에 7,600m를 날아갑니다. 1초에 7,600m를 날아서 내리꽂는 그런 귀한 캡슐이 무기도 엄청난데요. 그 속도로 대기권하고 왜 충돌을 하지 않는 겁니까? 운석은 충돌해가지고 가루가 되어버리고 큰 바위는 절반으로 쪼개지고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번쩍번쩍거리면서 하늘에서 폭발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왜 귀한 캡슐은 폭발하지도 않고 번쩍번쩍거리지도 않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기권에서 들어오면서 그 충격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까? 다른 모순도 있어요. 작은 돌덩어리 1m도 안 되는 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러시아 사방에서 그걸 다 관찰했고요. 차량의 블랙박스들이 다 그거 찍었어요. 그런데 귀한 캡슐은 왜 한 명도 찍은 사람이 없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면 번쩍번쩍 빛을 내면서 떨어져야 될 것이고 멀리 떨어지더라도 지나가는 차들이 내비게이션에서라도 찍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민간인 그 누구도 떨어지는 귀한 캡슐을 본 사람도 찍은 사람도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답변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나사와 둥근 지구과학, 천문학 이런 추악한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SF 공상 소설을 말하고 있는데 다 믿어버리면 그거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운석이 아니고요. 나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쇼를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아주 작은 돌멩이들, 여러분들 운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검게 타가지고 그을러진 돌덩어리들, 아주 작은 돌덩어리들, 이런 것들 밖에 못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 전부 돌을 불에다 녹여가지고 달궈가지고 비행기 타고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작하는데 속지 말고요. 똑바른 세상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평평합니다. 우주는 없어요. 태양과 달과 별이 높지 않은 저 하늘 위에서 평평한 세상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속이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 성경만 읽어도 모든 사실이 성경에서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둥근 지구의 모순점을 말씀을 드렸고 평면 세상의 진실을 또한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반박한다는 사람들 모조리 교과서만 펼쳐놓고 이론만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세상은 이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과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리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가리키는 물리 법칙은 진실도 많지만은 가짜도 많이 있어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 법칙은 평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둥근 지구의 모든 물리학 모조리 가짜고 모순덩어리고 절대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은 절대로 교과서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나름 다양한 컨셉으로 많이 증명을 해 놓았으니까 제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교과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둥근 지구를 버려버리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인생을 깨닫게 되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박한다는 게 고작 휴대폰은 왜 쓰냐 뭐 이러고 있어요. 휴대폰하고 평면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GPS가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는 줄 알고 있는 바보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파트건 빌라건 층수가 4층 5층만 돼도요. 건물에 4층 5층만 돼도 여러분들 휴대폰에 GPS 신호를 보내주려고요. 안테나들이 덕지덕지 50m 간격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개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날이 더워가지고 영상을 만들면서 진도가 진짜 안 나갑니다. 이제 말복도 지났으니까 더위도 점점 누그러질 거고 또 날이 이제 선선해지면서 영상 업로드 속도도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도 사람들이 평면 세상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성경에 나타난 평면 세상의 증거들 시리즈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읽으면서 정리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접 찾아낸 구절들을 바탕으로 구절들을 해설하면서 권별 시리즈로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추천하니까 사람들이 흠정역 번역한 목사님과 저와 무슨 관계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고요. 또 세대주의와 또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한 그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저와는 구원관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그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요. 그분은 구원의 취소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저는 구원의 취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모든 교단 모든 교리를 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해석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요. 오직 성경만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영적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그것을 영적 해석으로 해석한다면은 킹 제임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전에 보셨던 개혁 성경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해석을 누가 잘하나 찾아 헤매지 말고요. 누가 순수한 말씀만 중심에 놓고 말씀만 증거하느냐,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을 찾아야 됩니다. 순수한 말씀 이외에 영적 해석을 하고 말씀에 살을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끼워 맞추는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면 세상을 알고 싶다면은 킹 제임스 흠정역 창세기 1장만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과학이 말하고 있는 허구의 우주와 태양계가 얼마나 흉측한 음모인지 알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언과 전도서를 매일 읽으시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저같이 멍청한 사람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이유는 잠언하고 전도서를 읽으면은 지혜를 주신다고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니까 지혜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시들시들하신 분들은 시편을 읽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안 깨어날 수가 없어요.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눈물 콧물 다 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과 세상 쾌락을 못 끊어가지고 괴로워하고 바둥바둥 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술독에 빠져있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뒤질라고. 여러분, 세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던 대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단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온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세상이 얼마 안 남았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온다고 하면은 이단 쳐다보듯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거리감을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세상이 살던 대로 평안하게 복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곧 옵니다, 지금이 종말 시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깨어나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세지말의 세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 말에 불편한 분들께는 죄송하고 받으실 분들께는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